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저 지금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첫 부처 업무 보고로서 방송통신위원회 택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이 가짜뉴스를 막아라. 방송위에다가 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가짜 뉴스로부터 보면은 보호하라. 국민을 보호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KBS, MBC,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인 KBS, MBC가 가짜뉴스를 펑펑펑 생산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에 뭐 하는 겁니까? 감히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갖다 어기는 겁니까? 그 지금 MBC는 가짜뉴스인데 뭐 네.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뭐 인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냈고 네. 저 KBS가 더 죄질이 무거워요 이게. 불법 여론조사란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 불법 여론조작을 하면 불법 여론조작을 예, 여론 조작이죠. 예. 여론조작을 했는데 야 KBS는 이거 정말 네. 간단히 이제 개요를 설명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KBS가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 야당 심판론이 그 정권 심판보다 우세하다 이번 4.15 총선에서. 네네네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해서 이 뭐 보도를 했는데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가 네. 공정성을 심대하게 위배했다라고 네. 판정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설문에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정부의 정책에 발목 잡기만 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부 여당은 뭐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야당의 발목을 잡는 정부 여당의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런 거는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망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이런 거는 절대로 이건 뭐 여론조사의 ABC죠. 네. 뭐 대통령 국정수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뭐 찬성이다, 뭐 반대다, 뭐 이렇게 오더는데 네. 이거를 뉴트럴한 항목을 넣고 네. 뭐 형용사, 부사, 네. 의문스러운 웃음을 짓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는 넣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 의문스러운 웃음을 짓고 뒷담화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뭐 저기 김정일에게 퍼주기만 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동일한 것인데 네. 이게 그 문제는 네. 자 이걸 한국리서치라는 큰 대한민국의 뭐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큰 그렇죠. 여론조사기관 거기 전문가들이 네. 이런 엉터리 설문을 했을 가능성은 뭐 0% 내지 0.1%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럼 KBS에 누가 공영방송에 누가 이런 엉터리 설문지를 만드는데 관여했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네. 고모식이라고 대변하는 여자 있잖아요 여학생 고민정이라고 이제는 아닙니다. 네, 그 아가씨가 네. 뭐 청와대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 거지 그 여자가 그렇죠. 뭐 야당 심판론을 뭐 야당 심판해 주십시오 뭐 이번 4.15 정도 야당 심판이 될 거라고 이거 옛날 같으면 이게 탄핵을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선관위 또 그놈들은 또 뭐 헛질을 막 하던데. 자, 예.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심의했으니까 난 그걸 통보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의 예. 야당 심판론을 불 붙여서 네. 끌고 가겠다는 거기에 KBS가 올라타서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될 조사 문항을 네. 리얼미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탑5 안에 들은 선거 조사기관에다가 여론조사기관에 해서한 거를 이게 저 불법 선거 공작이지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 실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래서 KBS와 한국리서치 두 곳을 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고발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검찰도 그동안 보면 그야말로 검찰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바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얘기한 대로 한국리서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갤럽이다. 그다음에 뭐 리얼미터보다 훨씬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럼요. 여기 논현동에 보면 그 한 빌딩을 갖고 15호짜리 있는, 빌딩을 갖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여기 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한국리서치에서 이런 실수를 했으면 한국리서치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뭐 설문을 만든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KBS에서 누군가가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에다가
그야말로 뭔가 갖다 좀 청부하지 않았나 하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점에 이것을 대한민국 검찰은 밝혀주길 바랍니다. 둘째, 네. 제가 그래도 정치판 32년을 있으면서요. 선거 때마다 우리 항상 이번 이 야당 심판론이라는 얘기 듣고 이거는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여론조사 교과서 다시 써야지.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이 정치학에 있어서 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망적 투표나 회고적 투표나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이렇게 대꾸가 예를 들어서 춘향이 뭐 이도영 뭐 신봉사 심청이 할 때 그 대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론에 반대되는 것은 야당 심판이 아닙니다. 정권 안정론입니다.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하는 것이 그 대꾸인 것이고 야당 심판론은 32년 정치판에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몸으로 느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그 청와대 기자실 앞에서 떠든 이야기하고 네. KBS 여론조사 문구하고 네. 결국 조사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빨리 MBC도 또 얘기해 MBC 얘기하세요. MBC는 네. 또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몰아가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1+4 정의당하고 저 손학규 꼬셔가지고서 네. 엉터리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네, 네. 이게 그 정착자들한테 이번 한 번 하면 끝이지 이런 엉터리를 또 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네. 그 맹점이 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하면은 비례대표 47석 중에 뭐 30석까지를 가져갈 수 있는 네. 헛구멍이 나서 네. 선관위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비례한국당 명칭 못 쓰게 한다 막 사방에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MBC가 네. 저 시청률 뭐 하락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빈사 상태 있는데 또 정권을 위해서 네. 한 접시 이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차렸지 않습니까? 비례한국당 네. 뭐 홈페이지에 전화를 걸었더니 네. 곧바로 자유한국당 뭐 대표 전화가 나오더라. 예,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자유한국당하고 꽁꽁이 해가지고 미성정당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니 예. 국민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심판해달라는 아니 하여간 뭐 거지 같은 얘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그 MBC 기자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야. 그 자유한국당 보면 자유한국당이 나오지 그럼 어디서 나와? 자유한국당이면 김정은 노동당이 나오나? 그 기자가 그렇게 그거 하나 만들어내 그 실수한 게 아니고 만든 거예요. 정부 하청을 한 거지. 이게 도대체 이런 실수를 해놓고서 이것도 뭐 그냥 하다 보니까 급해서 실수를 했던 급해서 실수 게 뭐가 있어? 그걸 데스크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보도본부장님 되면 네. 지금 선거 90일 앞둔 마당에 네. 자유한국당을 위성정당을 정부 여당이 지금 죽기 살기로 공격하고 네. 선관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걸 무산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걸 다루는 게 공영방송으로서 네.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아니야 뿡짝뿡짝 다 신나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 일선 기자 네. 걔 뭘 알겠어 철없는 아이지 그래 당장 해가지고서 조져버려 자유한국당 조폐 세력들 네. 수석 모수석 우리 한 건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세요. 참 최근 보니까 이제 그래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억장이 막힌다 그래요. 억장이 무너지지. 억장이 막힌다는 게 보면 뻔한 거짓말하고도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심지어는 뭐 조국 사태 때 우리 확인했습니다만은 버젓이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짓을 해놓고 뭐가 잘못됐느냐. 가장 그 압권이 뭡니까? 정경심이가 가서 증거 은폐한 거는 증거 은폐가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다. 아니 KBS와 MBC는 이 정도 되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누구 하나는 사표를 냈어야죠. 전에 그 무슨 무슨 뉴스 전문 채널에서 무슨 북한 대통령 뭐 문재인 그렇게 또 연합뉴스 TV. 그래. 그 밑에 무슨 이북 국기고. 네.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은 항변은 정확했더라고. 예. 전적으로 북한을 이익을 대변하기에 예. 미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다 한국 태극기가 아니고 인공기를 문재인 대통령 밑에 했다 그러는데
이런 문책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 이 KBS, MBC 문책 안 해요? 근데 문책 안 하죠. 그러니까 버젓이 거짓말 갖다가 이제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깜짝 안 하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들통나면 오히려 우기고 항변하면 너 왜 그렇게 적폐적 생각하느냐고 우기고 너 무슨 바른 이야기하면은 너 일배지하고 공격하고 KBS 뭐 이게 불법 여론조사 그게 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양심불량인가? 아니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현재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그 주축 세력들의 그 사고 방식을 봐야 돼요. 뭡니까? 난 저는 뭐 양심불량 뭐 이런 거 아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네오 마오이스트입니다. 즉 모택동주의자들이다 이거죠. 마오주의자, 모태똥주의자입니다. 뭐 우리 이제 김영환 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태똥주의의 마오이즘의 최고 신봉자가 누구였습니까? 70년대 70년대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입니다. 그리 이영이 그 리영일 70년대 리영일 선생. 그 리영일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 문재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폴포트가요 인종 청소한다고 킬링 필드 한 게 200만 명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니까 여기 있다. 잠깐. 제가 자주 인용하는 프랑크 디케터의 이 해방의 비극이라는 책에 아주 상세히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실제로 이 마오이스트들은 자 봉건 잔재를 정리해야만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새로운 생각하는 세계를 건설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봉건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희생은 그거는 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희생도 아니고 뭐 양념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불법 여론조사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인민의 눈을 적폐 세력들로부터 우리 혁명 세력들로부터 혁명 세력으로 끌고 가는 거는 잘한 일이네, 잘한 일. 예, 제가 좀 한번 도표를 갖다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1954년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시에 유속이 류사우치가 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게 원래 뭐 1000명당 1명씩 사살하라고 그랬어요. 계급의 적들이죠. 계급의 적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니까 그 당시에 대략 1000명당 1.2명을 갖다가 죽입니다. 저 규모가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처형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몇백만, 200만이 넘어요. 근데 요건 6개 성만 따져도 30만입니다. 허난성, 후베이, 허난성, 후난.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광시성, 광동성 해갖고 30만 명 죽였네. 학살을 했네. 학살한 거예요. 이게 30만 1,800명. 그러니까 이게 1.69%. 뭐 내란을 일으켰거나 반란을 일으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평가해요. 1.4%로 해서 다 죽여버리는, 처형해버리는. 그럼 마오가 그건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래는 1000명당 1명, 즉 0.1%만 속아내라. 야, 근데 하다 보니까 요 6개 성에서만 54년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유석이가 1.67명 중국 그 모택동의 공산당은 저걸 자랑스럽게 보고한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보고한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뭐 사람 이렇게 학살하는 게 그게 학살이 아닌 거예요. 모택동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건 유명한 얘기죠. 그거보다 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혁명은 디너 파티가 아니자. 뭐냐 그래 혁명은. 형이 뭐예요? 그럼? 한 계급이 네. 다른 계급을 때려잡는 네. 폭동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혁명을 무슨 뭐 이거 이 촛불 혁명자들이 네. 모택동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KBS, MBC 가짜 뉴스 불법 뭐 여론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 뭐 그거에 당연히 이걸 사람 만지겠는데 자기들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니까 인민을 보호하는 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민의 적인 적폐들을 갖다가 속가내기 위한 약간의 진통, 약간의 뭐랄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우리 저 그러니까 뻔뻔한 겁니다. 애청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이 예. 사람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예, 이거 저 뭐 사실 이게 제가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하고 김영관 실장하고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흔한 얘기로 양심에 이만큼 털이라도 있으면은 KBS 지도부, MBC 지도부 똑같은 생각이 모양이네. 똑같죠. 그거 뭐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양 사장이니 최 사장이 똑같은 생각이고 이들 즉 이 지금 현재 우리 늘 얘기했던 어둠의 원탁회의. 어둠의 원탁회의를 비롯한 거기에 지시를 받는 문재인과 그들 386 운동권 거기에서 가지쳐서 민주노총 참여했는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번 법원에서 양승태가 다 때려잡았던 그 판사 네 친구 다 출마하고. 출마하고 양승태 죽였으니 계급의 적은 계급의 적은 죽이면 되는 거거든. 제거했으니까. 이게 바로 보니까
그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문헌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바로 프랑크 디케터에 거기에 보면 바로 1.67 즉 1000명당 1.67명을 자랑스럽게 죽이고 그 공포를 통해서 그야말로 57년이 되면은 중국이 어떻게 되냐니까 전 인민들이 딱 당의 지시에 빵긋빵긋 웃는 가면무도회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가면무대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가면무도회를 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는 그래도 이번 4월 15일 날 이제 89일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 마지막 저들로 봐서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서 약간의 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도 한 10년 갈 수도 있겠네. 이게 뭐 잠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가 되나 적폐들이. 앞으로 이거 KBS 다 정하겠으니까 이제 더 가열차게 계급의 적들을 타도 혹시 뭐 그게 문화대혁명 아니에요. 그게 바로 57년 대약준 운동으로 쫙 몰다가 거기서 부작용 나니까 또 다시 그 대공포 시대를 갖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 문화혁명인데 지금 보면 이 마오이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마오쩌둥 뭐 존경한다고 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신영복 존경한다, 네. 이영희 존경한다.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참.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역사적 실증을 한 거예요. 자기들 이 사람들 논리입니다. 봐라 마오 주석이 저렇게 때려 죽였으니 저렇게 때려 죽이고 그야말로 이 사회에 잘못된 그런 적폐들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 후에 등소평에 개혁 개방이 가능했고 후진타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대가 열려서 G2가 된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마오가 그렇게 속아내지 못했더라면은 즉 아까 폭동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폭동을 통해서 속아내지 못했더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청나라 말기의 증상을 보일 것이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저 일제잔재 신미잔재 적폐잔재. 이게 다 뭉뚱그려 적폐. 이게 정리하는데 까짓 거 뭐 폴포트 즉 1970년대 마오이스트들 이 사람들이 딱 200만 명 죽였는데 까짓 거 이분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뭐 어쩌리 이런 뻔뻔함이 지금 이들의 보면 우리가 억장을 막히게 하고 기함졸도하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